해야 돼. 자, 우리 원소에 대한 거 먼저 할게요. 칠판 보세요, 이제. 자, 이거부터 우리 이제 암기하자. 원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했어요. 보일이 원소가 뭐냐면 더 이상 중요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냐면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주장했어. 다시 한번.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원소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물질의 기본 성분이겠지. 그걸 원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돼. 선생님, 그럼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네, 돌아가셨어요. 근대 과학자거든요. 근대 과학자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인데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대 과학자인데 이분은 주장만 한 거예요. 뭐만 했다고? 주장만 했어. 있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실험을 했을 때 아무리 실험을 해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원소야.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를 바로 성분을 원소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만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나타나냐면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요. 그럼 보일 다음에 이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무엇을 했냐면 보일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해야지? 증명해야지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증명했냐면 주변에서 그나마 구하기 쉬웠던 게 물이었어요. 뭐였다고요? 물.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분해해 볼까? 라고 물 분해 실험을 하게 된 거야. 뭘 하게 됐다고요? 물을 분해하려고 실험한 거야.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 실험을 했더니 진짜로 신기하게도 분해가 된 거야. 자, 펄펄펄 끓는 그냥 물이어도 돼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실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분해하는 거, 정말 분해가 된다면 분명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겠지라고 했더니 그 결과 한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모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결론이 생기지. 이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물이 그냥 기본 성분인 줄 알았어. 물이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물이라고 하는 것도 쪼개져 가지고 뭐하고 뭐로 분해된 거예요? 방금 썼던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된 거야. 그래서 드디어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 원소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있죠. 그러면 지금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최근에 나타나신 분들이었어. 근데 너네도 알잖아. 아주 예전에도, 고대 시대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절대 그렇지 않지. 그래서 그걸 처음에 공부를 해야 돼. 자, 과학 실험을 하게 됐지. 실험을 통해서 물이 쪼개져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됐다는 거를, 이거는 발전된 과학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이러기 전부터 뭐가 바로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물질을 뭐 하고 있는 거?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 생각에 대한 걸 뭐라고 하냐면 물질관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관자라고 하는 건 생각관자야.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에 대한 생각을 물질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대에 있었던 과학자들 중에서는 누가 있을까? 근데 알고 있지. 고대의 과학자가 과학자만 했어? 아니, 고대의 과학자는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철학도 했지, 미술도 했지, 다방면에 여러 개를 했단 얘기야. 근데 이러한 물질관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고대 과학자 중에 탈레스가 있었어. 누가 있었다고요?
탈레스.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우리 나라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과학자가 혼자 생각한 거야.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옷도 입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차도 끌어야 되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 기본을 뭐라고 말했냐면 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기본을 뭐라고 했다고? 물. 그래서 탈레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 성분은 다 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탈레스는 기본 성분, 기본 입자를 물이라고 하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1원소설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거꾸로 배웠죠. 물이라고 하는 건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에요. 왜? 물은 뭐하고 뭘로 쪼개질 수 있어? 수소, 산소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데 왜 공부하냐면 과학이 그렇게 기술이, 과학기술이야 정확하게. 과학기술이 발전도 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사람의 생각만으로 물을 생각하다니 그게 대단하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다음에 더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누구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어? 너네가 아는 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부자였어. 그 시대로 생각한다면 그냥 정말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 막 귀족 이래가지고 철학자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철학자야. 근데 지금 분야는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 과학에서 하고 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과학 안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는 되게 틀린 게 엄청 많아. 엄청 많아는 너무 까내리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저분이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과학 안에서는 잘못 말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 얘들아, 내가 알려줄게. 탈레스가 말한 건 조금 잘못됐어. 탈레스가 저렇게 하나 말했는데 내가 봤을 땐 하나 가지고 안 돼.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돼. 그럼 몇 개 말한 거야? 4개 말한 거지. 그럼 얘는 몇 원소설이 될까요? 4원소설이 되겠죠. 너무 잘했어.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과 불과 흙과 공기를 말한 사람은 이 이전에 엠페도클레스라는 과학자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말한 걸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덧붙였어. 거기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물하고 불하고 흙하고 공기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 냉, 습, 열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거야. 건냉습열 뭔지 딱 하면 오지. 건 뭐하고? 말려야 돼요. 그 다음에 냉 뭐하고? 차갑게 얼려야 돼요. 그 다음에 습 뭐하고? 습하게 물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 어떻게? 뜨겁게 가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의 건냉 습 열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4원소설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변형설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 변형설을 집어넣어. 근데 문제는 우리도 봐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누구를 알고 있어? 이 사람 알고 있지. 솔직히 너네 탈레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초성만 적었을 뿐인데 다 말하잖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도 저 사람이 위대하지 않아? 위대해. 정말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이야. 대통령 저리 가라 저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야. 저거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물, 불, 흙, 공기에 이런 것만 처리하면 변형할 수 있대. 만들어낼 수 있대. 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값어치가 큰 금속이 하나 있어. 노란 색깔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야? 금이야. 그때도 금이 귀했고 지금도 금이 비싸죠. 똑같아요. 귀금속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야. 저 위대한 분이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 우리가 화학 실험을 하면 뭘 만들 수 있겠구나. 금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고 말해요. 맞아. 누가 나타난 거야? 연금술사가 나타난 거야.
연금술사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금을 만들 줄 알고 엄청나게 계속 지지고 볶고 막 태우고 막 말리고 엄청 했어.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었겠지. 근데 신기하게 저 사람의 말로 연금술사들이 이런 걸 했더니 이거에 의해서 엄청 빠르게 화학이 발전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엄청 빠르게 화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드디어 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뭐 해버린 거야? 증명해버린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무엇까지 알게 됐냐면, 자,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수소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수소기체는요, 다른 물질을 타게 도와줄까 아니면 스스로 탈까? 스스로 타요. 그래서 수소기체에 불을 붙이게 되면 펑 소리를 내면서 타요.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체가 뭐 하는 것을 타는 것을 도와줘요. 만약에 여기에 꺼져가는 성냥불을 가져다 놓는다면 이 꺼져가는 성냥불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잘 타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을 가져갔을 때 펑 하고 타면 수소기체고, 산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잘 타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라고 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원소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게 됐는데, 결론은 결국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지금 밝혀진 원소는 120개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몇 개라고? 120개예요. 그럼 이거밖에 없을까? 더 있을까? 더 있겠지. 근데 이 120개 중에서 정말 발견된 거는 90여 개예요. 그럼 몇 개가 있어? 빼기 해봐. 30개 있지.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드디어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원소까지 뭐 하는 수준이 됐어? 원소를 만드는 수준까지 발전한 거야. 원래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저런 실험으로 밝혀가지고 90여 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서 30여 개는 뭐 했다는 얘기야?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건너뛰어 보세요. 22쪽 가보세요. 자, 22쪽에 보면 여러 가지 뭐가 있어? 원소가 있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까지 원소는 120개가 있는데 그 120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원소가 있어요. 알겠지? 그 원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원소라고 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어줄 거야.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야. 똑같이 공부일기에 적으세요. 이십 개 쓰셔야 돼요. 이거 노래 있어. 수헬리베 붕탄지산 불내남아 알규인황 염화케이칼 신나는 원소기호. 내가 만든 거야. 이따 너네 부르게 하고 보낼 거야. 이 노래까지 부르셔야 돼요 오늘. 알겠지? 자, 수소 말 붙일게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던 말들이 있어요.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에요. 그 다음에 리튬이에요. 그 다음에 베릴륨이에요. 붕소. 됐니?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네온입니다.
네온 많이 들어봤지? 그네온이에요. 나트륨, 그 나트륨이에요. 짠 거 먹으면 나트륨 함량이 높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이는 인이에요. 그 다음에 황은 황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거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이고요. K는 왜 K라고 썼냐면 얘는 칼륨이에요. 뭐라고? 칼륨.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칼슘이에요. 두 개가 다 첫 글자가 칼이기 때문에 구분한 거야. K로. 그럼 노래 다시 잘 들어. 첫 글자만이야. 수헬리베 붕탄질산 불내남아 알규인 황염화 케이칼 신나는 원소기호 이거야. 이따 한 번 더 들려줄 거야. 그럼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자 아까 라부아지에 기억나지? 라부아지에가 신났어.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 산소잖아. 그럼 더 이상 거기서 멈추지 않겠지. 그럼 내가 몇 가지를 더 실험하면 원소를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겠지. 그렇게 라부아지에가 33개나 발견했어. 몇 개나 발견했다고? 33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거야. 그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33개를 밝혔는데 문제는 개수가 늘어날 때 원래 처음에 도형을 이용했어요. 잘 봐. 원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더니 이 원소를 다 구별해주고 싶어. 근데 구별하는 방법에 처음에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그림을 이용한 거야. 마치 뭐처럼 도형 같은 걸 이용한 그림을 이용했어. 근데 33개밖에 없었어? 더 있잖아. 너네 한자 생각해봐. 너네 한자 복잡한 거 구분하기 쉬워 어려워? 똑같아. 이게 늘어날수록 더 이상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다른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다른 과학자들이 야 원소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더 이상 그림으로 하지 마. 도형을 이용하지 마. 너무 복잡해. 그때 나타난 사람이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 원소 기호를 알파벳을 이용하자. 뭘 이용하자? 알파벳.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이게 참 나쁜 사람.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알파벳. 그럼 전 세계들이 알파벳을 배우려면 영어, 알파벳을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하자. 근데 알파벳을 어떻게 하냐면 첫 글자는 대문자를 쓰자. 그럼 두 번째 글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에서 무슨 문자를 쓰자? 소문자를 쓰자. 그래서 최대 몇 글자로 나타내자? 두 글자로 나타내자. 그럼 한 글자만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을 이용해서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를 이용했더니 각각의 기호가 만들어졌는데 수소는요 하이드로젠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이 각각의 이름들은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각각의 이름에서 가져왔는데 라틴어도 있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있고 해. 그거의 첫 글자나 그 다음 글자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H. 자, 수소는 H죠. 근데 헬륨 했을 때 잘 들어. 수소는 우리말이에요. 영어는 하이드로젠이잖아. 그러면 영어에서 H를 가져온 거야. 왜냐면 아까 알파벳을 사용하자고 했잖아. 근데 헬륨은 딱 들어도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지? 저기에 있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해. 그러면 둘 다 첫 글자가 H야. 근데 두 번째 글자를 소문자를 써줌으로 해서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 구별할 수 있지. 이게 원소 기호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소 기호예요. 리튬은 Li예요. 이제 감이 살짝 오죠? 그 다음에 베릴륨은 B예요. 베릴륨과 붕소를 구분해요. 붕소가 B예요. 그 다음에 탄소는 칼본에서 왔어요. C. 그 다음에 질소는 니트로겐 들어봤지? N이에요. 산소는 옥시겐 들어봤죠? O예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딱 봐도 F겠죠? 네온은요? N이에요. 나트륨은요? NA예요. 마그네슘은요? Mg예요. 알루미늄은요? AL이고요. 규소는요? SI고요. E는요? P예요. 황은요? S. 내가 황을 암기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황현주거든? 황쌤이잖아.
나는 S라인을 꿈꾸는 사람이야. 빵스. 알겠지? 외워라. 그 다음에 염소는요. CL이에요. 너네는 모르더라고. 21 모르지? 알아요. 아니? 21의 리더가 누구였는지 알아? 21의 리더가 CL이었어. CL 이렇게. 표현이 원하는 그 다음에 아르곤은 AR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은 요게 힌트예요. K예요. 그래서 K칼이에요. 칼슘은 뼈로 가는 우유 CA 칼슘. 됐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거기 22페이지 보면 더 있지. 그거는 추후에 외울 거야. 오늘은 요거만 외울 거야. 그럼 중요한 거. 요거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이 순서는요. 주기율표 순서예요. 무슨 표 순서라고요? 주기율표 순서예요. 번호가 있어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번부터 마지막에 그럼 몇 번일까? 20번이에요.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까지를 그냥 쭉 외우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 너희가 써먹을 수 있어요. 주기율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고등학교 가서도 이거를 그대로 기억해서 이해하기 편해요. 알겠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노래 한 번 더 들려줄게. 수헬리베 붕탄질산 불내남아 알규인 황염화 케이칼 신나는 원소 기호. 이거 다 노래를 부르고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알겠지? 이게 바로 원소 기호라는 거야. 그럼 이걸 한순간 우리는 이걸로 뭘 볼까요? 평가를 하겠죠. 이걸로 뭐 한다고? 평가를 하겠지. 시험 볼 거예요. 쪽지 시험까지 보고 오늘 가는 거예요. 알겠지?